패션에 약간 절에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네? IT 하신 분인데, 패션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30살 때부터 신문에 컬럼을 쓰게 된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전공이 국문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IT는 비전공자예요. IT에 대해서 여전히 몰라요. 제 동료들이 전공자들이고, 어쨌든 이유로 30살부터 컬럼을 쓰게 된, 그 당시에는 IT 컬럼니스트란 말이 없어서 IT 컬럼니스트 말을 만들어서 이제 쓰게 됐는데, 보통 90년대면은 어떤 성향이 그러면은 컬럼을 쓴다 중앙일간 이제 그러면 이제 대학교 총장님, 병원장님, 장관급 이런 분이 이제 쓰는 거예요. 아주 그냥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근데 IT 쪽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쓰게 된 거예요. 30살 때? 그쵸. 네. 예, 그 당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뭐 이런 데다가 컬럼 쓰게 된 거죠. 포스코 사고 같은데 IT 컬럼을 제가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윗사람들이 저를 초청할 거 아니에요. 한번 얼굴 좀 보자. 이제 가면은 이제 뭐 벤처하시면 알겠습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코딩하는 개발자는 없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24시간 먹고 자고 그때는 라꾸라꾸 친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소파에서 이렇게 자면 허리가 아파서 끊어질 때 아파요. 잘 수가 없고 맨바닥에 자면 참기가 올라옵니다. 콘크리트.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철물점에 가면 스티로폴이 있어요. 1m, 2m짜리. 이게 두께가 1, 2, 3, 5, 7 다 다지 않습니까? 요거 한 5cm짜리를 사다가 딱 가니까 정말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걸 깔고 담요 덮고 캐비니터 틀면 이제 가스 중독 죽으니까 창문 열고 이런 식으로 겨울에 자면서 아침에는 요 스티로폴 갖다가 책장대에 감춰놓고 이런 식으로 생활했는데 이 꾀지잡 몰골로 딱 가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90년대면 어떤 성향이 그러면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줄을 갖다가 자를 대고 긋고 수기로 반드시 써야 돼. 수기로 그것도 한자를 한 절반 섞어가지고 토심한 한글로 그래가지고 해야 되고 만약 그 당시에 타자를 쳐가지고 마지막 신시열이 김종태 이러면요 그대로 이제 기싸대기 맞는 그런 시대였죠 보면요 반드시 손으로 이런 시대에 어디서 청바지에 이런 인간들이 딱 가면요 대번에 뭐 어디서 저런 양아치를 데렸냐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야만 그 아저씨도 볼 일이 없으니까 그 뭐 위에 높은 분들 근데 문제는 실무자들이 저를 데려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편한 옷을 입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양복에 넥타이는 이게 말이 안 되고, 벤처에서 코딩 24시간 자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편하면서도 정장스러운 게 한복이 한 개씩 빠져 한복을 입었는데요. 이걸 입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저기에 싸가지가 있는 점지 구별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계산 한번 입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책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뭐 동두천, 용산, 여기 열차 플랫폼, 전광판이 있거든요? 저 사진 왜 있는 겁니까, 저건? 제가 30살에 컬럼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글 운동을 하게 돼서 유명해지게 됐어요. IT 쪽에서. 그 당시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는요, 모든 컴퓨터 용어들은 영문 알파벳이었어요. 한글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AAL, OPEM, LOAD, SAVE, AS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EXLT.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면 용어 설명하는데 SY, SOP, C4. 이건 문제죠. 알아들 수 없어요. 이게 시스템 오퍼레이팅 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운동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어도 문제가 있고 글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 글꼴이 굉장히 가독성이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눈이 피곤해서 한글이요. 그래서 이제 한글 운동을 하면서 글꼴을 만들어서 태백 한글이라고 하는 걸 그 당시 어플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공해주면서 친구한테 이걸로 써라. 너무 글꼴이 안 좋다. 근데 그것이 공개로 제공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 스크린 폰트 저거 하나가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중소기업이 뭐 프로그램 만들 폰트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구입하면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국내 최초의 공개 글꼴.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그걸 한 거죠. 처음으로 글꼴을 공개를 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오래되신 분이면 새로운 데이터맨 이야기 이런 거 쓰셨죠. 거기에는 글꼴이 제가 다 만든 글꼴입니다. 우리나라 공개 프로그램의 3분의 2가 제가 만든 글꼴을 썼고요. 지금 기차에 가시면 전국의 모든 기차요. 그리고 지하철에 저 글씨 보이시죠? 예, 전국의 모든 열차에게 제가 만든 저 글꼴 가지고 전광판을 쓰고 있고 기타 뭐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러오기 저장하기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리고 올려시켜 내려받기라는 용어를 지금 쓰게 된 그런 용어 운동을 했던 게 이제 제가 20대 때
한글 운동을 했던 건데 그 결과물이 하나입니다. 지금도 한 20년째 쓰고 있는 글거리. 쓰고 있는데 저걸로 돈은 한 푼도 못 벌고 계시는 거죠? 저걸로 돈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책 좀 많이 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그럼 먼저 이게 책 제목이 사실 욕망의 측정을 얼핏 서점 가서 잘못 보면 에로소설인지 알고 짓는 사람도 꽤 있어요. 욕망 뭐 그래가지고. 근데 욕망, 뭐 욕구, 뭐 필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좀 근데 욕망을 측정하는데 우리 사람의 필요를 더 측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욕망보다요? 어떤가요? 욕망하고 필요라고 하는 말은 좀 의미가 다르죠. 필요는 그 순간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라고 하죠. 니드라고 하는 거죠. 의식주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가지고 막 100m를 달려가지고 사막에 있는데 목이 마르면 뭐죠? 이건 욕망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필요한 겁니다. 예, 필요한 거예요. 밥이 필요한 거예요. 며칠을 굶고 나면요. 욕망이고 떠나지 동물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욕망이라는 굉장히 근원적이고 깊이가 있고 정신, 육체를 아우르는 사회적인 욕망은 육체만 아우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적인 해가지고 성공을 해야겠다. 여러분들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좋은 차, 좋은 학벌. 우리 인류는 평생을 남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요. 그래서 카네기 씨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음식은 자신을 위해서 먹어라. 건강을 위해서. 옷은 남을 위해서 입어라. 이런 말들이 참 멋진 말로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평생 좋은 차, 좋은 학벌, 성형수술, 미용, 화장 이게 다 왜 필요합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오늘 하루 아침에 화장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또 어떤 멋진 남자랑 썸씽 일어나지 않을까. 그 남자랑 뭔가 인연돼서 멋진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출근하고 그런 기대심 때문에 항상 화장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근본적인 것들, 성공에 관한 것들,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멋진 짝을 만들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욕망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세 가지가 하나로 아우러지는 것을 욕망이라고 필요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순간에 의식적 생존에 필요한 그러니까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럼 이제 기업체나 어떤 우리 뭐 일반 개인이 1인 사업가건 간에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예. 이런 사람의 필요성보다 이런 욕망을 잘 측정해서 이런 쪽을 잘 만족시키면은 더 요즘 같은 시대에 더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책을 내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에 필요한 거냐 그러면요. 가난할 땐 필요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총알이 지금 고지전 조에 보면 총알이 위아래 왔다고 여러분 총격이 좀 올라가는 전투 상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샤넬백이 생각나겠어요? 밥이 생각나겠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저 총알 어떻게 피하냐는 끝이에요. 그쵸? 총알을 피하고 나서 네이버에 들어가면요. 한 일주일 굶어보세요. 이제 뭐 참호점 아니면 저기 스탈린그라드 전투하면요. 그때는 그냥 먹는 거. 밥이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굶고 나면요. 아무도 생각 없어요. 뺏기고 먹어요. 밥이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졸립죠. 잠을 자고 싶고. 잠을 자고 나면 씻고 싶고, 씻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그런 겁니다. 이 가난한 시절 또는 궁핍한 시절 또는 불안한 시절 이런 시절에는 필요가 가장 중요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20세까지 가난했잖아요. 전 세계가요. 먹고 사는 것도 해결 안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것이 굉장히 발달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풍족하시죠? 의식주 걱정 없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죠?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안정이 되면 욕망이 꿈틀댄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권력욕이라 그래요. 힘으로 남을 제압하고 싶은.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잘생긴 거 아니야?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잘 나가는. 그래서 좋은 차, 좋은 학교 필요한 건데요. 그럼 이제 필요하고는 이렇게 하면 되죠.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했던 철학이 데카르트의 합리론입니다. 그렇죠? 네. 네. 어렵네요. 아니, 그 있잖아. 나는 생각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생각하는 갈 때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터 에르고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이성이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물건이면 싼 걸 산다 이겁니다. 아,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물이 똑같은 생수인데 500원, 옆에 200원. 여러분 어떤 거 사실 겁니까? 200원짜리 사기 당연히. 이게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견인했던 철학들이 뭐냐면은 공리주의죠. 밴덤. 근데 이기주의와 맞다고 최대 다수 최대권 했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밀리나 이런 사람들은 저기 뭘 하죠? 질적 공리주의. 야,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게 맞았어요. 사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해결돼.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합리적으로 싼 거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백화점 경제가 해명이 안 돼요. 분명히 옛날에는 우리 싼 거 원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같은 기능이면. 같은 옷이면 싼 옷을 샀는데요. 백화점에 샤넬백 500만짜리하고 여러분 동네 5만원짜리 백은요. 펑크형으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기능상으로요. 화장품 넣어서 갖고 다니는 기능의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여성 여러분들 500만짜리 샤넬백을 원해요. 그거 왜 원하는 거죠? 멋지다고 느껴지는 거죠. 아닌가요? 제 여성이 아니라가지고. 여성분들 500만짜리 샤넬백 싫어하거나 5만짜리 쓰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겠죠? 예. 500만짜리 샤넬백을 왜 쓰려고 하시는 거죠? 뭔가 내가 좀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월함을 느끼는 그렇죠. 아까 했던 권력욕망입니다. 나 정도 되는 여자는 강남스타일이잖아. 500만짜리 갖고 다녀야지. 이런 겁니다. 즉 5만짜리 백과 500만짜리 백의 차이는요. 필요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합리주의로 설명돼. 합리적인 5만짜리 사야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욕망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의 모든 제품은 뭐죠? 필요 경제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디자이어 이코노미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산업 지금 어떤 결과물들이요. 가난한 시대에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만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면요. 대부분 다 뭐죠? 뭐 소셜이라든지 문화, 레저, 여행 전부 다 뭐죠? 그건 필요가 아니라 욕망입니다. 여행이 뭐가 필요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건 여유 있을 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산업이 실버 산업이라든지 문화 산업, 레저가 전부 다 결국은 욕망 경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욕망 경제 필요한 것이죠. 자, 여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책에 재밌는 우화가 나와요. 그게 여성은 과연 무엇을 원하나? 여기 여성분들도 꽤 되는데 그 아도왕이라고 있죠. 영국의 아도왕. 아도왕이 있는데 아도왕이 그 적국에 포로로 잡혔는데 그 왕이 이 사람을 죽일까 하다가 질문을 하나 낸 거예요. 이 질문 맞추면 너 안 죽일게. 아도왕한테. 그 질문이 뭐냐면 너 앞으로 1년 동안 여성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봐서 나한테 1년 내에 정답을 네가 맞추면 내가 너 살려주고 아니면 너 죽인다. 그래서 아도왕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1년 동안 만났는데 그 정답은 어떤 마녀만이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건데 그 마녀가 아도왕한테 그 정답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당신의 그 잘생긴 부하 중에 그 기사하고 나랑 결혼시켜주면 내가 이 정답 알려주겠다. 여자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아도왕이 자기 살아야 되니까 오케이 했어요. 부하를 팔고. 예. 그 마녀가 되게 못생겼거든요. 조금 어째.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마녀가 아도왕한테 정답을 알려줬거든요. 여성은 뭘 원할까요? 맞춤 책 드릴게요. 오케이. 사랑. 네. 사랑, 네. 또 멋진 육체 많은 네. 거 있죠. 네. 사랑. 네? 아름다움. 네. 네. 자기 스스로의 의지요. 오, 정답이에요. 박수 정답. 한번 쳐주세요. 아, 이거 이 스토리 원래 알고 있던 분이에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알고 있는 분이 있다. 아, 그래도 드릴게요. 네. 네. 그건 사인이 안 된 건데 이걸 드리세요. 네네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야, 씨, 너무하다. 너무하다. 여기 너 분위기 너무하네. 책 줘야지만 공 던지고, 여기 분위기 너무 안 좋다. 근데, 그래서 그 기사가 결혼했어요. 그 마녀하고, 그죠? 부하가. 그쵸. 그다음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은 원래는 아까 약간 잘못된 게 왕은 내 부하의 목숨을 내 대상으로 내가 살 수는 없다고 했는데 부하들이 원탁 기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왕의 생명을 위한 거고 왕은 백성이 없는데 우리가 죽어서 왕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거인이 자원을 한 거죠.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왕은 반대했고 아닙니다. 왕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그래서 거인이 자원해서 잘생긴 거인이 마녀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마녀는 못생긴 추한 마녀였어요. 자,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 신혼방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래요. 아리따운 미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죄송하지만 내 아내는 굉장히 추하고 못생긴 마녀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내가 바로 그 마녀예요. 거인이요. 자, 당신은 추한 마녀를 인간으로 계속 대해줬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밤에
이 얼굴이 되기를 원하세요? 낮에 이 얼굴이 되기를 그러니까 원하세요? 이런 미녀 말이에요. 미녀. 미녀 얼굴을. 아. 그러니까 밤에 미녀가 되고 낮에 추한 게 낫냐? 낮에 추하고 밤에 저기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의 정답. 자, 네? 밤? 네. 또, 밤이 즐거워야 돼. 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이거는 알고 제가 있는 좀, 분이에요. 네. 이건 책 내가 안 걸었어요? 맞아요. 네. 그 외에는 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사람들이 밤에 예쁜 여자가 하면 자긴 즐겁고 낮에는 사회적으로 좀 약간 조롱당하고 낮에 예쁘면 낮에는 우왕받는데 밤에는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걸 했는데 그 외에는 선택을 안 하고요. 그건 당신의 삶이니 당신이 선택하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삶을 불행한 거 아니냐. 당신이 오늘 원하는 게 있으면 당신이 선택하라 그랬더니 그 마녀는 여자는 낮이나 밤이나 예쁜 걸 원해가지고 24시간 미녀로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김중태 원장님께서 그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뭐 변태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 강남역에서요, 여성들 다리만 계속 관찰하기도 해 하셨어요. 예전에. 여성들 다리만 보는 거죠. 네. 자, 근데 왜 이렇게 여성에 원래 관심이 많으신 겁니까? 원래 여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회사 다닐 때도 제 동료들이 제가 술, 담배를 못 합니다. 술, 담배 보니까 유흥업소라는 데를 안 데려가요. 이 인간들이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모임에도 그 얘기했어요. 거기서 유흥 얘기가 나오는데 남자들만 제일 명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게 얘기했죠. 아니, 내가 술, 담배를 못 하는 거지 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네? 왜 거기를 안 데려가냐 했더니 아니 술 담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술 담배를 못 하는 거지 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왜 안 데려가냐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여성에 관심을 가진 이는 별거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여성에 대해 관심이 없어가지고 집사람이 정말 눈치 없는 인간이라고 구박을 많이 줬는데요. 네네. 무슨 계기로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인류의 절반이 여성이에요. 만약에 여성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인류의 절반은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지나는 사람 다리만 쳐다보는 네. 거예요. 저한테 강남역에서 예. 그 여성들 이제 다리를 예. 관찰하셨잖아요.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왜 그랬는지. 그 코라오의 오세영이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욕망을 직전하고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예, 라오스에서 넘버원 부자입니다. 이분이요, 저기 라오스 최대 재벌입니다. 라오스는 공산국가라서 세금적인 누가 얼마를 버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요. 세금으로만 얘기하면은 라오스 2, 3, 4, 5등 재벌을 합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바로 이 코라오 오세영이장이에요. 라오스의 자동차 절반이 이분이 다 판매한 겁니다. 자, 이분이 뭐 파란만장해요. 뭐 대기업에 갔다가 내렸다가 사업했다가 100억을 벌었다가 망했다가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저분 인생이. 어쨌든 마지막에는 쫄딱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공항까지 찾아와서 아내가 그러는 거죠. 여보, 죽지만 말아줘. 죽지만 말아줘. 내가 있고 아이들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코라 오생에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곳에 했다. 여기서 내가 실패를 했으니까 새로운 곳에 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을 떠나고 싶은데 남미에서 뭐 기르고 싶은데 브라질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수 없이 이제 바로 옆 나라 라오스를 이제 가서 이제 비켜놓으면서 거기 가난한 나라 삼해봤다. 내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실패했고 여기서도 안 됐으니까. 자, 가난한 나라가 산 게 뭐냐? 이분은 이미 그 경험은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업을 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는 수도 없이 많이 봤죠. 책과 이런 것들, 시장 조사는. 분석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건 직관을 느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다리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분석이나 이제 저기 경험을 갖다가 안 한 거, 그거 실패했으니까. 일주일을 쳐다보는데 어느 갑자기 문득 깨달음이 와요. 뭐야, 사람들이 걸어 다니잖아. 이걸 일주일 만에 깨닫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걸어 다니는 게. 왜 걸어 다니지? 차가 없으니 걸어 다니지. 아니, 왜 차를 안 타지, 편한? 아까 여기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차를 못 사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안 가도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돈 없어 참 못한다. 근데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직관을 해서 얻은 깨달음하고요. 우리가 그냥 그 나라 가서 차 안 타다 이거는 다릅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없는 돈 끌어모읍니다. 누나에게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중고자동차를 3대를 수입을 하죠. 이걸 팔아서 6대 만들고 12대 만들고 100대 만대 만들어서 현재 라오스 최대 자동차 재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게 되면요.
소비자의 욕망을 측정할 수 있고 수만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 직관설명에서 저게 나온 건데요. 저 얘기를 듣고 저도 그 다리만 쳐다보도 수십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나간 여자 다리를 잠깐 쳐다본 거예요. 네. 딱 하루 있습니다. 하루. 네, 강남역에서. 예, 강남역하고 압구정에 세봤는데요. 네. 그 2011년에 지나간 여자를 다리를 쳐다보니까 2010년, 2011년 이렇게 갔는데 그 얘기가 저 때가 2007, 8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리를 쳐다봤는데 여자들 다리를 저는 여자들이 관심이 없었잖아요. 제가요. 관심을 가지니까 보여요. 네, 뭐가 보이냐? 여자들이 쫄바지도 아닌 것이 스타킹도 아닌 것이 이상을 신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죠? 레깅. 이게 남자분들이 들어가시나요? 레깅스 관심 많으세요? 예. 그 레깅스를 신고 다닌다. 저는 레깅스가 유행할 줄 알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류만에 수입을 따서 그걸 수입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저 책 준비할 때 이제 2011년 강남에서도 하다가 그때 우연히 이제 비인년이 나데 또 이 달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달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작년까지 절대 여자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2011년 여름에. 어떤 행동일까요? 장화를 저분은 여자니까 장화 신고 다니셨어요? 이 책 보신 거예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스티브 잡스가 되실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2010년까지 여자는 절대 장화를 안 신고 다녔어요. 하의를 신고 다녔어요. 여름철에도요. 패션을 위해서. 그런데 노란 장화 신고 등장한다. 2011년 여름이 됩니다. 그날 그의 압구정에서 100명을 세봤는데 100명 중에 50명이 장화를 신었어요. 야. 장화를 수입했으면은 대박 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만약에 사업했으면은 실제로 그 2007, 8년 정도 그 정도 더 전이네요. 2007년 더 전에 한 2003, 4년 전에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한테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이 고무줄을 훈련하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말랑말랑한 신발을 신어요. 젤리 슈즈라고 합니다. 그거 플라스틱으로 돼 말랑말랑한 거. 애들이 좋아하네? 그거 수입해서 한 달에 30억 중소기업 1인 사장이 있어요. 한 달에 30억 벌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요. 그 레깅스는 처음이니까 네. 지나쳤다 치고 네. 그 레깅스 떴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죠. 네. 그러면 여자들 그 노란 장화 봤을 때 네. 그거 왜 수입해서 사업할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저는 그 사업가 기질은 없거든요. 어. 그 책에는 안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실제로 그 사업을 한 사람들은 실천력 있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저는 이제 사업가 기질은 없는 사람인데요. 예를 가지고 제 선배, 저랑 같이 하여튼 몇 년을 동업한 선배한테 이분이 뭘 했냐. 아까 욕망 얘기했었죠. 여자들이 비키니를 갖다가 입는데, 그 당시 이제 언제냐면 그 90년 전후입니다. 90년 전후, 80년 말고 여자들이 해외 명품 브랜드 열광을 할 때요. 비키니조차도. 그래서 이 선배가 뭘 했냐. 이거 저희 얘기하면 나중에 파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와이 가서요. 쓰레기통에 비키니를 수거해 옵니다. 보통 비키니는요, 2년, 3년, 10년 이렇게 안 입는 옷입니다. 그 수영장 가기 전에, 휴가철 여행 가기 전에 여행용품으로 사서 입고 서울 갈 때는 버리는 옷들이에요. 그래서 하와이에 입고 와서 입은 다음에 비키니를 갖다 버리고 간다, 쓰레기통에. 이거를 수거해서 컨테이너로 수거해서 빨아가지고 압구정 등의 모 유명 백화점에서 팔았는데 전체 다 매진됐어요. 야. 그래서 수십억을 벌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욕망을 갖다가 실천해서 실제 수입한 사람이 있어요. 수입한 사람은 젤리 슈즈나 다 떨어진 쓰레기통에 비키니 수입해가지고 수십억을 번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실천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여기 청중들이요. 예. 여기는 분명히 이제 실천력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 얘기 듣고서 예. 이분들이 이제, 그래, 강남역이나 예. 아니면 안산시골 가가지고 이제 여자들 다리고 남자들 다리고 계속 일주일간 봐요. 예. 그럼 이분들이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있죠. 근데 어떤 태도를 좀 말씀해. 어떻게,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무슨 쉽네, 아주. 한번 해봐야겠네, 저도. 보기만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일주일 내내 어떤 하나의 주제 갖다가 관주한다는 게 사실 의외로 쉽지는 않습니다. 보면요. 과연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여자의 다리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남자의 다리만? 쉽지는 않죠. 여자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여자 다리의 특징이 뭘까? 뭐가 남자랑 다를까? 장년하고 뭘까? 이런 간단한 그 화두 몇 개만 던져주고 하면요.
정말로 그 다리에서 만든 10개 이상의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요타 자동차 예.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도요타 저 자동차는 이제 욕망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경험에 관한 겁니다. 1983년에 이제 F1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도요타 에이지장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도요타 에이지장은 혁신의 정말 대명사죠. 여러분, 우리 좀씩 글로벌화돼요. 그럼 미국 상품이 수입됩니다. 그럼 우리 자동차 망해요. 우리는 조그마한 회사고 미국은 정말 멋진 차를 만드는 회사들이고 우리가 망합니다. 안전면 당해요. 언젠가는. 따라서 우리가 먼저 미국에 들어갑시다. 임원들이 다 반대했죠. 근데 이제 아닙니다. 가야 된다 가는데요. 자,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려면 미국 자동차를 이길 만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걸 만드냐.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직원들을 봅니다. 엔지니어들을. 야, 이리 와봐. 어이, 너희들 퍼스트 클래스 타봤니? 에이, 회장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비싼 걸 타요? 3배나 비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얘들아, 니들은 부자가 만들 대형차를 만들어야 돼. 에쿠스 그랜저를. 근데 너희들 부자가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 부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잖아. 그럼 니들이 제대로 만들겠니?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보내줍니다. 1년 내내 1등급 클럽, 1등급 요트, 1등급 식당, 1등급 뭐 카페, 1등급 하여튼 1등급으로 계속 매기고 사육을 시켜요. 돈을 계속 쓰겠어요. 돈을. 아무것도 안 해, 얘네들은.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이 마지막 1년은요. 롱비치 안에서 여자 부자 가시는 어떻게 남자 꼬시나 그것만 연구하다 왔어요. 이 엔지니어들이요. 돌아오죠. 좋지. 아이, 저 회장님. 이제 부자가 뭘 원하는지 알겠니? 잘 알죠. 여자 얘기 나오면 던져주시는군요. 그러니까 롱비치 안에 여자 이런 거. 여자 얘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죠. 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 도요타 그런 자동차 만들면 1등 먹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시네요, 회장님. 왜? 아니, 어떤 미국 부자가 일본 차를 삽니까? 그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스리랑카나 이제 저기 동남아 정도 수준의 자동차 산업 국가라는 미국이 얼마나 좋은 차 많습니까? 부자들 차, 캐딜락 대셔 해가지고. 야, 니들 말더니 그렇네. 어떻게 하지? 회장님, 일본색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89년에 나온 차가 렉서스 LS400입니다. 럭셔리의 변형 말이죠. 예. 그 차는요, 도요타 마크가 없어요. 사람들은 도요타 차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20년 동안 H마크 달고 다녔죠. 삼성이 삼성 마크 떼고 TV를 수출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도요타는 그걸 했어요. 자기를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왜? 원하는 게 그거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게.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대형차 시장을 먹어버리는 파란을 일으키고 아시는 것처럼 90년 최대 혁신사는 무조건 도요타 자동차예요. 포춘지가 야 니들이 그것 저기 대형차를 먹어? 야 그거는 맥도날드가 소고기 스테이크를 팔면 똑같은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 했는데 포춘지 나중에 손들었죠. 내가 1위를 했으니까요. 야, 근데 이 얘기는 여기 있는 직원들 얘기가 아니라 사장님들 듣고 그래 우리 부자 상품이나 뭐 만들려면 직원들을 이제부터 놀게 해줘야겠다. 근데 그렇지. 이게 직원들이 이거 녹화해 가지고 사장님한테 보내줘야겠네 이거. 오늘 관객의 특성 이제 파악 끝났어요. 여자하고 노는 얘기하는 네. 공이 나오겠다. 근데 정말 참 의미 있는 거 우리나라 기업가들도 이거는 되게 도요타의 이 사례는 정말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여기 말고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다못해 애들조차도 그런 게 있는데요. 하인즈 케찹. 70년대 케찹 시장을 독점해버립니다. 90몇 프로. 더 이상 매출이 안 늘어요. 매출이 안 늘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직원들 갖다가 집으로 보냅니다. 여기 책상에서 앉아보면 안 되니까 야, 너희 집에 가서 경험 좀 해봐. 애들이 진짜 케찹을 어떻게 먹고 부모들이 케찹 어떻게 먹는지.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케찹 먹는 걸 연구하고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요. 아까 선택권 얘기했죠. 여자들의 선택권요. 3살짜리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여러분 3살, 4살 때 여러분들이 엄마, 나 오늘은 스테이크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거죠. 엄마가 준 대로 먹습니다. 쟁반에다가 아가야 오늘은 이거 먹으면 그 준 대로 먹는 2살, 3살, 4살짜리는요. 아이들에게 음식의 선택권이라는 건 없어요. 3살, 4살, 5살까지는요. 그죠? 그런데요. 유일한 선택권이 하나 있었어요. 감자칩을 주면요. 케찹에 찍어 먹는데 케찹을 얼마나 듬뿍 발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케찹은요,
여러분 70년 살아보신 분이 별로 없을 텐데요. 서울도 그렇고요. 유리병에 딱지가 된 게 케첩병입니다. 그럼 이렇게 딱 뒤집으면요. 우유는 서울우유는 나오는데 케첩은 안 나와요. 맞아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애는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케첩 요만큼 있다 발라줬더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애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3살, 4살짜리 꼬마애가. 저거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자. 애들도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리로 된 병을 갖다가 쥐어짤 수 있게. 플라스틱 수지로 바꿔줘. 지금 여러분 어떻게 잡으면 찍 나오죠? 이게 바로 그 직원들이 거기 가서 경험을 하고 직관하면서 아이들의 욕망을 경험해서 보고 아이들 먹게 아이들 케첩 먹는 거 보고서 그렇게 만든 건데 그렇게 해서 매출이 10%가 바로 상승한 거죠. 네. 뭐 이거는 아주 우리가 그냥 웃어넘길 게 아니라 기업에서 뭐 저는 원론적인 마케팅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업에서 제품을 설계하거나 아이디어 내거나 현업에 있는 분들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좀 쌓게 해주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화가 될 것 같아요. 경험하게 하는 건 네.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직관이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욕망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분석법이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왔거든요. 그게 보면 여기 보시는 이제 인지형 측정.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네. 여기서 아이 트래킹인가? 그 기술. 그거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경험, 직관,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측정법을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측정법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경험. 자, 아까 내가 부작용험 해주기 힘들잖아요. 중소기업들은 돈도 없는데 직원 어떻게 해외 보내십니까? 저는 죽었다 깨나도 여자 경험 못합니다. 애 낳기 전에는 엄마 심정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험은 문제가 있어. 5천만 6만 경험 못한다. 직관 떠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예, 문제 있죠. 회사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제 분석하는데 분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의 오류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의 오류, 그러니까 해석의 오류, 데이터 오류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의 오류는 극복이 불가능해요. A 후보 60%, B 후보 40%. 이 데이터를 10개, 100개 컨설팅 기관이 갖다 줘 보십시오. 100개 컨설팅은 전부 다 A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하면요. 원인도 정확하게 나오고요. 결과나 처방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근데 데이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삼성 자동차가 망한 겁니다. 수천억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석학들에게 데이터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십 조 투자하면 몇 년 뒤에 자동차가 팔리고 근데 망하고 대우가 망해요. 데이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 데이터가 왜 잘못된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그 솔직한 거를 잘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죠. 소비자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거짓말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사람 죽이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죄 없는 사람. 앞에 죄 없는 사람 있다. 무슨 본 시리즈가 조금은요. 없죠. 근데요.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바더 교수가 했던 루시퍼 이펙트나 윌슨의 브로큰 인더시얼이 그리고 스탠리 밀그린 교수의 권위대 목전심리 그런 건데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음주운전하고서 사람 중에 뺑소니 치실 분. 단 한 명도 손 안 듭니다. 했는데 뭐죠? 다 죽입니다. 이게 이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본능하고 이성이 달라서 그래요. 본능은 뭡니까? 이성은 뭡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되고 독질하면 안 되고. 이성은 뭡니까? 그냥 저 여자 어떻게 하고 싶다. 저도 내가 갖고 싶다. 저 음식 먹고 싶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본능과 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짓말은 측정이 가능해요. 왜요? 사회학자들이 100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갤럽, 브라인드 테스트, 각종 설문 기법을 통해서 의식적인 거짓말을 찾아낸 기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 사회학자들이 1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연구를 했을 불구하고 극복을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소비자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거짓말. 이런 거는 극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거네요, 진짜. 네, 자기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요, 고 대표님, 여성의 몸매 중에서 딱 여자를 보면 제일 먼저 어디를 먼저 보세요? 힙프, 엉덩이. 엉덩이.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솔직하게 일단 생각하신 거예요. 네. 앞에 계신 선생님은 어디를 보시죠? 얼굴부터 보는 얼굴. 적어도 원장님이세요. 당연히 원장님씨가 얼굴이라고 그러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이제 원장님이 이제 얼굴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한 100명 중에 70명이나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이뻐야지. 난 무조건 얼굴.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명 중에 70명이 얼굴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은 얼굴에 환장한다.
얼굴 마케팅. 김태희를 데려다가 광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들이 처방전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망한다는 거죠. 왜? 얼굴을 안 본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70%가 얼굴 본다고 그랬는데, 김태희를 했는데 망했다. 얼굴 안 보여주세요. 가장 좋은 건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인정으로 조사를 하면요, 여자들은 엉뚱한 데다 남자도 그렇고요. 여성 여러분, 앞에 세 분 계신데요. 어떤 술 좋아하세요? 맨 왼쪽 검정색부터요? 네. 그 옆에 분요? 그 옆에 분요? 소맥. 둘을 합쳐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술 조사를 하면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얼굴 힙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실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진실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 볼게요. 앞에 세 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검정색의 사각형 용기가 화장품 용기를 어떠세요? 아니면 흰색의 원형 용기 중에 어느 게 더 여성용으로 화장품 용기로 어울려요? 그럼 옆에 분은 분홍색하고 검정색은 어느 게 더 어울려요? 검정색. 그 옆에 분에게 물으면 원형하고요, 각진 사각형하고 어느 것이 여성용 화장품 용기로 어울리죠? 잘 본인이 선택한다면요? 네모요. 굉장히 결과가 다르게 나오네요. 이분들은 무의식세계 끄집어내는 분들 같아요. 예를 들어 질문한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굴 마케팅하고 지금 가슴하고 여기 이제 보면 다양하게 의견이 나오는데요. 이 다양한 의견들은 거기다 뭐냐면요,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수십 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흰색의 원형 용기가 여성 용기다. 사각형의 검정색 어떠세요? 사각형 검정색? 시커멓고 내밀한 거? 이거 너무 남성적이지. 여자? 나는 와인 좋아해요. 와인을 실제로 먹는 사람은 국내에 없어요. 1인당 반병이 안 된다는 얘기는 1년에 한 번도 안 먹는 뜻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하면은 한 몇십 프로는 와인이라고 나옵니다. 본인은 와인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믿고서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망하게 되는 거죠. 진실이 아니니까요. 그게 상당히 학습된 결과고 인정했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나이트 래킹. 저게 2003년에 오버초 코리아라고 야후 있죠. 야후에서 도입된 겁니다. 2005년부터 네이버에서 도입을 한 건데요. 여자 어디 보냐고 질문했는데요. 그럼 생각을 해요. 난 얼굴이 입혀되니까 얼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잘못된 질문.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앞에 딱 데려다 놓고 눈을 진짜 어디로 가는지 측정하면 돼요. 눈이 어디 보는지. 옛날엔 이게 불가능했죠. 지금은요. 가능합니다. 시선을 측정하는 기술이 IT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걸 아이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신 것처럼 포털 사이트를 어디를 보는지, 저기다 광고를 배치하자. 이렇게 해서 광고를 배치하는 건데, 지금은 모든 포털이나 뉴스 사이트라든지 광고 배치는 저 아이 트래킹 기법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의 몸매 중에 어디를 먼저 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어요? 그렇게 설문조사해가지고 대답하는 게 정확했어요? 그냥 실제로 눈이 어디를 본지 측정이 정확하겠어요? 눈을 측정이 정확하고 물어볼 필요 없는데 눈이 어디를 보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벌써 상당히 넘어가면서 변질이 됩니다. 이게 결과값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마케팅이 아니라 90%는 가슴을 보내. 이렇게 해서 비인정 방식으로 측정하게 된다 그러면요. 그냥 그대로 사용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요건 지금 뒤에 자, 네, 아까 화장품 용기 있잖아요. 예.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그 얘기가 요거예요. 네네네. 저거는 이제 EGG라고 하는 건데요. fMRI라든지 스펙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PET 같은 기술이 이게 뭐냐면 뇌파를 측정하는 기술이에요. 자기분명장치 같은 거 많이 쓰죠. 저기 보통 우리 MRI 촬영 많이 하잖아요. 아모레에서요 시장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인정을 한다 그러면 여자는 흰색의 원형이지 핑크색의 원형이지 사각형의 남성적이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걸로 했더니 원형 용기에 부정적인 뇌파가 나와요. 그리고 사각형 용기에 긍정적인 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안 믿고요. 2006년에 아모레에서 나오는 카타노 크림은요 파격적인 사각형 용기입니다. 당시로서 굉장히 파격적인 용기였어요. 7년 전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2006년 최대 히트 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아이 트래킹이라든지 아니면 뉴로 마케팅으로 쓰는 것들이 요즘 굉장히 본물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그 기차에 갔더니 K3가 있더라고 서울에 갔더니요. K3, K5, K7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거 시선 추적 교통에서 만든 겁니다. 설문조사를 안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설문조사에서 럭셔리라는 단어 어떠세요? 에쿠스 어떠세요?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이너스티 어떠세요? 이제는 그렇게 안 만듭니다. 단어를 쭉 보여주고 눈동자 어디 갔는지 봐요. 그리고 거기에 부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재승 박사의 뇌과학팀에서 사람들이 K3, K8 같은 저렇게 깔끔한 숫자를 좋아하네? 그래서 그걸 이름 정한 거예요. 뇌파를 믿고 시선 추적을 믿고서 기하에서 이름 정했는데요. 결과는 어떤지 자,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저런 이제 뇌파 저런 거 씌우고, 예. 네? 눈 다 트래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셜에서 우리가 하는 뭐 댓글 다 우리가 하는 것들도 다 측정을 해버리고, 모든 것이 측정이 되면,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아주 과학적으로 어떤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들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될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인식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보면 얼굴인식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신기술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요. 얼굴인식 굉장히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슷비슷한 이 남자들 얼굴을 구별할 정도면 여러분 남자의 저 구별이나 몸매 마르냐 뭐 쪘냐 이거 구별은 쉬워요. 그래서 유럽에서 어떤 광고 나오냐면 옛날에는 광고판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100명한테 똑같은 설렁탕 광고가 나갑니다. 근데 그중에 설렁탕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 그럼 99명한테 광고가 낭비된 거잖아요. 네네. 광고 찍기는 억울한 거죠. 지금은 그렇게 납니다. 여자가 지나가면 여자 광고, 남자가 지나가면 남자 광고, 뚱뚱한 사람이 지나가면 피트니스 좀 해보세요. 날씬한 사람이 지나가면 신상품 옷 광고를 갖다가 내주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정치적인 거죠. 김준현이 지나가면 뭐라고 할 겁니까, 김준현이? 개그 콘서트 4가지 나오죠. 네가 나 뚱뚱한 거 보태준 거 있어? 기분 나쁘게 광고판이 왜 내 몸매 측정이? 이 광고판이 내 몸매 측정한 건 개인정보 침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항상 발생돼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소비자 욕망을 측정하는 거를 요즘 말로 뭐라 하냐면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우리는 1초마다 욕망이 달라집니다. 출발 전과 출발 후. 그죠? 네. 달리는데 30km 달릴 때하고 100km 달릴 때 욕망이 틀려요. 시시각각 몇 초마다 욕망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욕망이나 데이터를 갖다가 기록을 하는 걸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은 뭐 자기도 욕망 측정해서 끊임없이 제품을 판매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금방 얘기했던 대로요. 과연 이런 걸 측정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라는 문제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뉴바벨탑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예. 그게 뭡니까? 옛날에 전 만화책 바벨이라는 것도 있지만 뉴바벨탑은 어떤 의미인가요? 바벨탑 이전 시대는 언어가 하나여가지고 언어 장벽에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바벨탑을 세우다가 그게 무너지면서 신의 분노로 무너지면서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언어도 갈라졌다 해서 그때부터 인류가 다른 언어를 썼다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뉴 바벨탑 시대라는 거는 바로 그 이전 오데타스턴 시대라는 얘기인데 언어 장벽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인류 역사 최초로 언어 장벽이 없는 시대를 살기는 첫 번째 일입니다. 아, 지금 영어 못하면 육사명 얘기를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잘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 스마트폰으로요. 어떤 식으로요? 시연까지 할 필요 없고, 네네. 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거 일단은 야후 나온 거. 그걸 화면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시연해드린 게 훨씬 나아요. 네, 좋아. 화면으로 저기 있을 때 크롬 브라우저 깔려있나요? 아니요, 아까 안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네. 이것만 시연해드릴게요. 네네. 나중에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지난달에 일본에 2번 갔다 왔습니다. 일본은 못해요. 중국도 다녀왔고 인도도 다녔어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인데 영어도 못합니다. 저도 영어 못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인도 배낭여행 같이 가는데 어떻게 프랑스 아저씨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해볼까요? 구글 번역 앱인데요. 이걸 항상 갖고 다닙니다. 해외 나갈 때는. 마이크 대고 말해볼게요. 연결 문제가 왔어요. 지금 네트워크가 지금 와이파이가 지금 어떻게 잡히는 잠깐만 와이파이 좀 잡아볼게요. 뭔가 시원하려면 블루투스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걸 좋아하는군요. 예. 근데 아까 여기 뭐 웨이브 SD가 W. 있는데 범인에 없어요. 지금 여기 무선이 잡힌 게 하나도 없네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테나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요.
이따 대화 해볼게요. 저희가 실내에 갇혀있다 보니까 안테나 잘 안 뜹니다. 제가 내일 일본에 가는데요. 호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자, 인식이들한테 한글이 정확히 인식됐나 한번 보세요. 앞에 계신 분들이. 한글이 인식됐죠? 그럼 중국어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건데요. 스피커 눌러서 볼게요. 明天我要去日本，我想预订酒店。 일본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일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뀌죠. 私が明日日本へ行くホテルを予約したいのですが。 여기 이런 언어가 100개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라는 당연히 영어 나오죠. 예? 한국말로 한국말로 해드릴게요. 제가 내일 일본에 가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느껴요. 이런 느낌으로 외국인들이 나옵니다.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에 나오는 스타일이죠? 롤러코스터 남녀탐구 생활에 나오죠. 그 롤러코스터 남녀탐구 생활에가 아나운서 서혜정 아나운서인데 이분이 그 롤러코스터에 제가 내일 일본에 이거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ARS를 갖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ARS 말이 되게 웃기다. 왜요? 평탄하거든요. 기계 말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계는 똑같은 의미일 거 아니에요. 기, 가, 나, 다, 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걔들은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마사 제가 내일 일본에 가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쓰게 된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요. 아까 얘기했더라요. 관찰이라는 건 24시간 아무 데서 하는 겁니다. 보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 보신 게 뭐냐면은 뉴바벨탑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계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소통 가능해요. 전 세계 100개국어를.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 말하면 1초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구글 글래스를 끼고 다니실 거예요. 골든 헤드셋이 연결돼요. 그럼 여러분요 구글 글래스 끼우다가 저 집 누구 집이니? 그러면 글래스 바로 떠요. 3-2분이 김중태 씨지. 시가 3억 지금 금매물 2억 이었어. 야 전화 걸어봐. 그러면은 글래스가 전화를 걸어줘요. 그걸 중국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제 머리 고래는 한국으로 전달되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중국인 고래는 한국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인터넷하고 이렇게 통역이 자유롭게 되고 생각 못 해보셨죠? 지금은 됩니다. 제가 2년 전에는 여러분 제발 스마트폰 좀 써보세요. 화면을 터치합니다. 그럼 슬라이딩 케이스 폴더 키패드라는 건 안 써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2년 전에는요. 지금은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이제는 뉴바벨 탑이 났습니다. 이거 지금 크롬 브라우저인데요.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요. 이게 일본 야후 재팬입니다. 한글로 다 나와요. 이따 한번 다운로드 받아 해보세요. 전 세계 모든 웹페이지를 한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베트남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웹페이지를 베트남어로 본다는 뜻이에요. 현재 SBS에서 최대 트래픽이 차지하는 외국인이 바로 베트남 사람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는요. 좀 있으면 중국인으로 바뀌겠죠. 15억 인구가 한국에 올 테니까. 아시아 아이들이요. 옛날에는 한류 기사를 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정말 목이면 지금 어떻게 하죠? 직접 네이버로 옵니다. SBS, KBS로 해요. 아시아인구의 절반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시아인구의 절반이 이걸 쓰고 그걸 통해서요. 저걸 이용해가지고 네이버로 오면 직접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시아로 직접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다 기업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이 기업에 계시면 중소기업도 요새 사실 뭐 내수 시장도 좀 얼어 있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영어의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도 많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런 걸 좀 활용해가지고 중소기업이나 1인 기업들이 좀 글로벌 시장에 좀 접근할 방법은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이 뉴 바벨탑시라고 시대로 하는 건요. 굉장히 한국 시장이 앞으로 3년 이내 큰 그 기회가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천만 시장을 열어주고 70억 세계 시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언어 장벽은 국경입니다. 몽골, 베트남,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가 뭡니까? 그게 언어 장벽이에요. 그게 전쟁의 원인이고 여러분 무역 장벽입니다. 콘텐츠 장벽, 소통이 하여튼 뭐든지 장벽, 소통이 가장 큰 장벽이 어느 게 그게 사라졌어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맘먹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뭐든지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존이 20년 동안 한국에 물건을 안 팔았어요. 아마존의 물건 살면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 할 줄 아는 연고대 나온 몇 명입니다. 스카이 출신. 걔네들 생각 안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5천만 시장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아마존에 크롬 브라우저 가지고 키시면 한국어 다 나옵니다. 쇼핑카트에 답이 이렇게 나와요. 클릭해서 신용카드 번 입력하면은 3일 뒤에 여러분 집에 도착합니다. 라쿠텐, 일본 최대 쇼핑몰 가보세요. 다 한국어로 나옵니다. 다 준비를 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들도요. 쇼핑몰을 운영한다, 기업을 한다.
중국인 배송 결제만 딱 지원하면요. 1억인 매출이 3% 30%도 아니고요. 바로 10억 사 우리보다 30배죠. 3000% 성장하는 뜻이에요. 1억 매출이 30억 되고요. 100억 매출이 바로 3000억이 됩니다. 가만히 앉았어요. 중국 10억 인구가 10만짜리 청바지 한 벌씩 사주시면 얼마입니까? 150조예요. 그 시장이 여러분에게 열린 겁니다. 앞으로 2, 3년에 여러분 시대. 더군다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큰 혜택이 뭐냐? 이 순간에 한국 땅에서 기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시스템과 금융과 그리고 인프라와 상품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남의 나라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에 있는 그대로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리핀이라든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에 있는 물건을 여러분 수입할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이요? 안 해요. 왜요? 품질이 떨어져요.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수준이 그렇다고요. 망고는 맛있어요, 망고. 예, 그거는 맛있나 맞지만 일반적으로 라디오, TV, 드라마, 뭐 노래 뭐든지 웬만한 거의 90몇 %는 우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1차 농산물 시장에는요. 광물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수입 안 해. 중국 사람들도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아니면 방글라데시 쪽 물건 수입한다. 그런데요. 중국에 여러분 가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한국 음식, 한국 옷, 한국 노래, 한국 영화 없어서 못 팔아. 정말로. 말레이시아 한번 가보세요. 동남아. 그 말레카라고 시골이에요. 시골. 시골에 갔는데 2시간 동안 떠들던 놈이 있었어요. 아이 짜증나 했는데 이 인간이 언제 말을 듣지? 나 젊은 총각들인데 nobody wants 이거 나온 순간에 따라 부른다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가면은 가판팀도 전부 한국 가수들. 여러분들이 만약 60년대에 이런 시대가 열렸으면 한국은 팔 물건이 없어요. 한국의 품질 정확했거든요. 여러분 2000년대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한다. 대단한 행운이에요. 여러분 80년대 보십시오. 이런 기회 열렸어도 팔 물건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요. 100배 시장에 앉아서 열린 겁니다. 그걸 생각할 건 아무도 없어요. 중국인 배송 결제 하나만 지원해준대요.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근데 우리나라 이분들이 어떤 중국인 배송 결제 그걸 사이트에 놨어요. 예. 그러면 해외 사람들은 그거를 뭐 크롬 이걸로 자동으로 볼 거 아닙니까? 예. 한글로 쓴 것만. 예. 근데 뭐 액티브엑스 같은 거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거죠. 뭐 기업들은 하면 안 되죠. 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 공인인증서예요. 그 중국인들이 G마켓에 와서 여러분들 개인 쇼핑몰이나 농장에 와서 클릭을 해가지고 살려 그러는데요. 살려 그러면 우리나라 문제가 뭐가 되냐? 일단 PC가 IBM PC여야 돼요. 그러니까 맥킨토시 취급 안 해줍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윈도우여야 돼요.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 취급 안 해줘요. 그리고 브라우저가 저 파란색 있자 아이여야 돼요. 크롬이나 사파리 이런 거 취급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인증서를 깔아야 되고 액티브엑스를 깔아야 되고 실명을 인증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제발 정부야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고 신랄하게 한 거죠. 결국 이번 뉴 바벨탑 시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페이게이트라는 이런 데들은요. 여러분들이 액티브엑스를 전혀 안 깔고 공인인증서 전혀 안 깔고 바로 중국인에게 돈을 결제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맘먹으면은 정부를 의존하지 말고 바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중국인 배송 결제, 인도인 배송, 인도만 12억이에요. 그걸 만드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시장으로 만드셔야 돼요. 앞으로 한 2, 3년 이내에 하실 거면 여러분들이 못하면요. 일본이 그 시장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EBS잖아요. 예. 제가 더 놀랐는데 EBS 사장님께서 현재 사장님이죠? 아니 이제는 교체돼서 교체됐어요? 3년 끝났습니다. 되게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어떤 구글 유튜브에다 제안했더라고요. 예.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3년 동안 EBS 자문위원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IT 관련을 하게 됐고, 이제 안선혜 교수 같은 분은 이제 그 교육 시스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치내 이제 뭐 다른 분이 있어요. 그러는데, 당연히 이걸 얘기를 했죠. 사장님, 우리 EBS가 세계 미디어로 어떻게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세계 시장이 열린 겁니다. 저는 콘텐츠는 가장 큰 장벽이 언어 장벽입니다. 준비하십시다. EBS의 곽덕근 사장님은요, 65드신 분입니다. 할아버지예요. 환갑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랑 비하면 엄청 많이 드신 분인데, 이분 IT에 대해서 굉장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EBS 취임하고 3년 전 2010년에 벌써요,
직원 600명 저는 아이폰 직원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2010년 봄에 나는 아이폰 3GS 나오자마자 샀다면 손 들어보세요. 2, 3개월 안에 샀다. 없죠. 여러분들이 운이 좋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IT 계열 종사졌으면요, 여러분 전부 시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교육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이 교육을 듣고 있다. 여러분들이 IT 관련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곳에 있어 사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현재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까지가 날렸어요. 서울시 지하철에. 아이들은 MP3 들으면서 PMP 들으면서 닌텐도 게임기를 있고 대통령께서 닌텐도 만들라고 얘기했었어요. 휴대폰 게임기. 거기다가 전화면 휴대폰 일반 폰 받고 SMS 문자. SK하고 KT 맨날 SMS 우리 정액제 하자 반값 하자 1,000원이야 그러면 앓는 소리 하면서 국회의원 여러분 그런 거 하는데 전국이 그걸 떠들썩했고 그리고 대학생은 노트북에 전자사전. 다 갖고 다녔어요. 게임기, PMP, 전자사전, 노트북. 여러분 지금 아무도 MP3 안 사죠. 휴대폰 게임기, 닌텐도 PSP 안 사죠. 그렇죠? 무까지 없어져 버렸죠. 지하철 무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계통의 직종이 여러분들이 사장이었다면 여러분 시체입니다. 지금 순간. 여러분들 운이 좋은 거예요. 당장 이 영향을 안 받는, 스마트 영향이 안 받는 직종인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벌써 3년 전에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 곽덕호 사장님은요, 직원 600명 전원 아이폰을 취급합니다. 직원들이 반대했죠. 아이폰 전도 왜 반대죠? 사장님, 우리 방송도 바빠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교육까지 받아야 됐습니까? 몇 달 전에 바뀌었죠. 직원들 의식이 바뀌면서 완전히 새로운 EBS가 됐는데, 곽덕호 사장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TV 앞에 앉아서 가족이 이렇게 TV 보는 거 있죠? 이거 끝났어요. 모바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송회사가 아니라 이제 콘텐츠를 서비스한 업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EBS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당연히 이번에 EBS가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7,000개 동영상이 들어가요. 근데 이 구글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처음으로 역장을 한 건데요. 이 구글, 너희 우리 EBS 동영상 주면 영문자만 입혀보낼 거지? 그렇지. 야, 세상에 영어 쓰는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영문자만 입혀보느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 쓰는 나라 몇 나라나 될까? 전 세계에서요. 몇 개 없습니다. 유럽에 100개국에 있죠, 보면요. 그리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이태리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영국 한 나라 씁니다. 100개 중에서.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30개국이 전부 다 스페인어 씁니다. 브라질만 포르투갈어 씁니다. 중국 10억 인구가 영어를 안 써요. 인구 4분의 1이. 그냥 이거 영문자만 키면 중국 10억 인구가 이거 못 보잖아. 우리 EBS 동영상. 문맹도 많대 중국은. 그렇지. 그러지 말고 번역기죠. 너희 번역기를 연동시켜줘. 구글 번역기 연동시키면 자마에서 중국어 하면 중국어로 나오고 중국어 음성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래 보시게 될 거예요.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EBS의 7,000개 동영상이 전 세계 100개국으로 실시간으로 번역돼서 송출되는 첫 번째 동영상이 된다는 것은 중국 10억 인구들이요. BBC나 NHK 다큐가 아니라 우리나라 EBS의 다큐, 지식채널 이와 학교란 무엇인가 보는 교육을 생각하고 중국의 매더 어린 아이들이 텔레토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뽀로를 중국어로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미래의 교육과 미래의 미디어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 나이는 할아버지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거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죠. 너무나 엄청난 기회가 여러분 앞에 열려 있는 겁니다. 앞으로 3년. 자, 이제 아주 오늘 사실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끝이 없는데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여기 보면 형식지에 몰락 해서 안목지에 부상했는데 우리 사실 여기 직장인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을 건강 100세 시대에 우리가 한 직업만 있지 않고 우리도 직업 커리어가 되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커리어를 선정할 때, 방향을 선정할 때 이런 분야 좀 가지 마라 하는 거 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런 분야 가지 마라. 여기 나온 그대로인데요. 형식지 분야로 가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형식지란 게 왜 어렵냐? 그 형식지라고 하는 건 익스플리시트 날리시인데요. 이거는 전부 다 컴퓨터가 담당합니다. 인포메이션 영역은 형식화시킬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본 책이 그래요. 책은 글과 사진 도표 형식화되어 있고 인터넷 글과 사진 도표 동영상으로 형식화되어 있어요. 이건 전부 기계가 담당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형식치료 먹고 사는 사람이 몰락을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사자 돌립니다. 정보를 먹고 사는 사람들.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검사, 판사, 세무사, 회계사 등등은 전부 다 몰락할 직업이에요. 10년 뒤에는. 빨리 몰락한 데가 있고 천천히 몰락한 데가 있죠. 아니, 약사는 되게 안정적인 직업인데? 저희 사촌 누나도 약사 하시는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며느리가 약사 며느리죠. 10년 뒤 약사라는 직업이 존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약사라는 직업 되게 간단합니다. 처방전 주고 3일치 약 주세요. 노란 알, 빨간 알, 두 알 딱딱 봉지에 넣어가지고 3일치입니다. 떡볶이 하지만 똑같아요. 떡볶이 하지만 3,000원짜리 튀김 주세요. 그러면 오징어 말이 2개, 김말이 2개 해서 3,000원입니다. 똑같은 반복 없습니다, 보면요. 근데 왜 약사는 돈을 잘 벌죠? 왜 떡볶이 하면 돈을 못 벌죠? 라이센스, 어떤 학위라든지 그런 이제 자격증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뭐 때문에 학위가 존재하는 거죠? 그걸 다 잘 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포메이션 퀀티티 차이입니다. 정보량의 차이요. 떡볶이는 메뉴가 10개밖에 없었어요. 우리 삼촌도 알고 있고 우리 아들, 딸도 알고 있어요. 삼촌 가게 좀 봐줘. 그럼 우리 삼촌 5,000원 받고서 튀김 5,000원씩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약은요. 저만 약 중에 무슨 약이죠? 몰라요, 처방전 보면요. 약사가 돈을 번 직업인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약학다 4년 동안에 약 이름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약사 시험을 치죠. 합격. 약 이름 많이 외웠다는 뜻이에요. 너 이제 약장수 해라. 근데 여러분, 기계가 약 이름 많이 외우나요? 아니면 사람이 많이 외우나요? 기계죠.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저 기계보다 더 많은 100개하고 통역 못하고요. 여러분 전자사전보다 더 많은 영어 단어 기억 못하고 여러분 내비보다 더 많은 길 기억 못해요. 내비는 전국의 골목길이 다 저장돼 있어요. 여러분은요. 그 골목길 갈 시간도 안 돼요. 노래방 자막보다 더 많은 노래 가서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기억 못하고 다 기억 못하니까 이제 길이 가난들어요. 좌회전, 우회전, 톨비 5천에서 끝끝입니다. 모든 형식 짓는 기계가 담당을 해요. AR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되죠? 처음 본 기계 좌회전 하세요. 이거 돌리시고 나사 풀고 생전 처음 본 자동차하고요. 에어컨을 바로 여러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AR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독일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IT 채널에서 채널 아티스트 그거 하셨어요. 더 이상 지시 남기잖아요. 그러면요. 약사는 인류사에 존재할 가치가 없죠. 네. 손가락 띠 때문에 김중태님이시죠? 3일째 앞바다에서 드륵드륵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올 때 톨게이트 지나오신 분 계실 텐데요. 톨게이트 몇 년 전까지는요. 징수원이 쭉 앉아 계셨죠. 지금 절반 하이패스로 바뀌어서 슝 하면 지나갑니다. 아, 되게 편리해요. 나머지는 뭘로 바뀌고 있죠? 신용카드 넣으면 결제되는 자동적 결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 3년 내로 아마 징수원이라는 직업 없어질 거예요. 극장에서 지금 10년 전에 어떻게 표셨어요? 몇 편을 샀죠? 8시 극장표 2장. 지금은요. 아저씨 저기 몇 표기 있잖아요. 대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요. 지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의사, 약사, 검사 이게 없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사 사촌 누나 하시지 여기는 없으시니까 이거 말고 여기 있는 분들이 그 회사 내에서 마케팅, 세일즈, 뭐 기술, 뭐 여러 관리 여러 분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이분들한테 형식지, 암묵지라는 건 너무 좀 약간 추상적인 것 같고 이분들한테 앞으로 그 회사에서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해라, 이런 자세로 살아라. 그런 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네. 형식지가 아닌 암묵지를 갖다가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 암묵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몸으로 익혀야 되고요. 10만 시간, 1만 시간에 맞추면 10년이 필요해요. 이 암묵지라는 거 잠깐 잘 이해하는 게 잠깐 설명드리면요. 미인은 형식지예요. 악보도 형식지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악보를 똑같은 음악 연주하는데 이 음악을 듣고 음악 좋다, 나쁘다, 쓰레기다 이런 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어느 시대 사느냐. 조선시대 살면 낙이 전부 쓰레기 음악이에요. 조선시대 국민들에게는. 한국의 20대 젊은이에게만 낙이 좋은 겁니다. 이걸 암묵지라고 그래요. 그 여자 보면 뭐가 좋아? 내 눈엔 이뻐. 이 설명이 안 된다 말로. 그 여자 보면 너무나 기분 좋고 두근거리고 행복해지는데 그 여자를 보면 내가 얼마나 기분지 여러분 글과 사진, 도표, 동영상 형식화가 안 됩니다. 이게 암묵지인데요. 이것만이 앞으로 우리 인류가 담당할 영역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든 기획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결국에는 암묵지를 갖다가 증가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국영수입인데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 비율을 이렇게 줄이고요. 암묵지 투자하는데 시간 계속 늘렸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암묵지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는 스킬은 뭐냐? 멀티랭귀지예요. 영어 프랑스어가 아니라 남자의 언어, 여자의 언어, 어린아이의 언어, 직장 상사의 언어, 부하 직원의 언어. 소통이네 어떻게 보면 소통 능력이죠. 소통 능력은 감성하고 예, 느끼는 감성. 거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국영수에 밀렸거든요. 근데 그거 국영수 누가 해줘요? 통역이라면요? 기계가 다 해줘요. 그럼 앞으로는요.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왜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 존업을 쓴다는 그 남자에게 뭔가 위안을 얻고 그런 게 다 뭐냐고 하면 소통인데요. 그거는 너무나 변수가 많아가지고 기기가 해주지 못합니다, 당분간. 결국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게 바로 소통인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요. 암묵지가 많이 뒷받침 안 되면요. 소통 능력이 없습니다. 국영수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멀티랭귀지를 익혀야 돼. 그거 하려면은 암묵지를 갖다가 비중을 굉장히 높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자,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실 분 손 들으시면 마이크 좀 주시죠. 자, 질문 여러분 세 분한테 저희가 책 드릴게요. 자, 궁금한 거. 이렇게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네. 자, 저기, 네. 편하게 이런 데서 사실 여러분들의 관점을 표현하는 걸 습관 좀 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예. 기계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아까 저는 전재현이라고 하고요. 예. 대구의 모토닉이라는 업체에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약사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데이터를 해킹 당하거나 예. 나쁜 의도로 이제 감기약을 줘야 되는데 얘한테 청산가리를 줘라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음을 먹으면은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없습니다. 그냥 대체 없어요? 그 상태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원전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요. 사실 그거는 먼 미래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하철이 하루에도 수만 번이 정차 발차되죠. 역마다요. 수백 대가. 근데 단 한 번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앞차를 박아서 수천명이 죽다는 얘기 안 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운전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좀 졸 때 앞차 박서 여러분 운전하면 졸음전해가지고 박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는요. 그죠? 기관사가 운전하면 앞차를 박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전동차들은 자동으로 앞차 간격을 측정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게 나가는데 근데 그 브레이크를 누가 해킹해가지고 앞차를 받게 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대책 없는 거죠. 핵폭탄을 눌렀다. 대책 없는 겁니다. 그걸 안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다면 대책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미래가 아니라요. 사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증권가의 시스템이 단 하루만 마비돼도 아비규환입니다. 증권거래가 주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그건 사실 먼 미래까지도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문제고요. 결국에는 그 문제는 우리 인류가 짊어질 숙명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국에는 저희들이 주어진 하나의 숙제죠. 책까지 하세요.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다 한 다음에 맨 나중에 아. 선정해 주셔야죠. 지금 말이야. 네. 그런가요? 네. 첫 번째 질문하시는데. 기억해 두세요. 예. 이제 누가 나중에 맨 끝에 선정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주식회사 테스에서 온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은 지금까지 좋은 말씀 중에 다 기계들이 담당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저도 이제 갓난 아기가 있고 한데 그러면 예. 나중에 자녀들, 우리 후손들한테는 어떤 교육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필요할런지 그런 거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거 좀 전에 결론 얘기했는데요. 암묵지 교육이라고요. 암묵지 교육을 통해서 멀티링인데 좀 설명을 예를 들어야 좀 이해되시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 어렸을 때는요. 손금을 갖다가 책을 몇 쪽을 봐야 돼요. 그때는 남자들 떨어져 다녔거든요. 80년대는요. 팔짱 끼면 이건 완전히 미친 남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소개팅 가면 이렇게 손 좀 만져보고 싶은데 방법이 뭐니까 손금 볼 줄 알아요. 그러면 여자도 알아요. 그래서 손금 볼 줄 알아요. 손을 만지는 건데요. 이게 제가 잘못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에 와서 알았습니다. 왜요? 한민지 마술사하고 콘서트를 하는데요. 이분은 미스코리아 이쪽저쪽 나와보세요. 앉아보세요. 일어보세요. 이것 좀 들어 컵 좀 들어서 올려보세요. 손 좀 내밀어보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길 가다가 아가씨 제 이상형인데 저하고 차 한 잔만 어떻게 하면서 얘기 좀 나눠보시죠 그러면요. 어머 살다 보니 내가 대머리한테 대피자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성들이요. 여러분. 아니 외모가 좀 그 대머리라고 무시당하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들이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열광하는지 아세요? 그만 인간들이요. 페이스북이라는 이게 오프라인에서 제가 만약에 대머리 무시 그래 다시 하죠. 제가요 봐야 되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음악 좋아하실 때 봐야 돼서 잘 알아요. 음악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머 저 대머리나 하려니까 음악만 들으면 음악 오더티인가 봐. 이렇게 저 많이 무시하는데요.
이게 오프라인에서는요, 얼굴이 보입니다. 배가 보이고, 키가 보여요. 그리고 직장이 보이고, 저 집이 우리 집이야. 집이 보이고, 부모 재산이 보이고, 다 보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좋은 차,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선호수선하는 거라고요. 근데 온라인에 가면 여러분 키 보여요? 얼굴 보여요? 나이 보여요? 직장 보여요? 거기에 제가 바이드스 글을 딱 올리면요, 반응이 달라요. 오, 김중태님 누군지 모르시지만 바이드스 정말 전문가시네. 부러워요. 나중에 저만의 음악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어떤 자존감을 느껴본 적이 오프라인에서 없어요, 대머리는. 근데 이 대머리도요, 온라인만 가면 완전히 끝내주는 박사가 됩니다. 음악에 관한 전문가. 이런 걸 받고 나면요, 온라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어쨌든 간에 그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마술을 배웠으면요, 저 같은 대머리도 여자하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길 가다 저하고 차 한잔하면요, 대번에 이 아가씨 그냥 픽하고 갑니다.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죠. 아가씨, 저기, 돈을 붙이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무슨 돈이요? 여기 이게 10,000원짜리 붙이고 다니시잖아요. 10,000원 주면 여자 좋아하죠? 득하세요. 뒤에도 붙이세요. 어디 뒤에요? 여기도 10,000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또 돈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라고 그냥 앉아가지고 몸을 갖다가 다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마술은 본인이 몸을 익혀야 됩니다. 1년 이상 10년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피겨책 10년 보고요. 악보책 10년 보다 피아노 치거나 밖에서 세 바퀴 못 듭니다. 그거는요. 하루 한 시간씩 빙상연습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하루 한 시간씩 악보를 쳐야 10년이 지나야 겨우 체린 일 갖다가 마스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제일 중요한 덕목이 앞으로요. 여러분 지금 저희 어렸을 때 방과 수업이 뭔지 아세요? 여긴 아시죠? 방과 수업이요? 방과 수업이 뭐였죠? 특별활동이요? 아, 땡땡이 쳤는데. 저는 주산이었어요. 영어가 아니라 그때 영어를 안 가르쳤을 때는요. 주산입니다. 그 농협에 들어가려면요, 주산복이 기본이 있어요. 암산을 기가 막히게 해서 20자리 수업에도 암산에 저 있거든요. 여러분 암산 되시나요? 673 곱하기 373 암산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머리 돌 됐어요. 암산기관에서는. 67 곱하기 73 두 자리. 안 되죠. 여러분 머리 이미 돌이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요? 샤프의 전자계산기. IT 제품 등장했을때. 여러분 이제 길 기억 못하죠. 10년 전에 저 삐삐 시대는요, 삐삐 딱 오자마자요, 김 사장이 왜 삐삐 쳤지? 전화번호 100개, 1000개 외워야 영업사원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전화번호처럼 못합니다. 왜요? 10개 이상 외우면 손 들어보세요. 못하죠. 다 기계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한테 서버에 들어갔는데, 결국 멀티랭귀지, 아까 자녀를 얘기하시는데, 그 자녀들이요, 모든 건 다 기계 해준대요. 유일한 혜택이 뭐냐면은, 이 남자의 마음을 얻는 거. 이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거는요, 소통 능력이거든요. 소통 능력에서 국어, 영어는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자신을 표현하고 그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여자가 원하는 부분을 치료한다? 만족시켜주는. 요즘 힐링이 유행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여자가 가지는 어떤 그 남자가 가진 문제점을 갖다가 보듬고 안고, 이런 남자나 이런 여자에게 푹 빠지게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암묵질, 멀티랭귀지를 배우셔야 되네요. 국영수를 줄이고 형식질을 줄이시고 없앨 수는 없고요. 암묵질 늘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토크하면서 여러분 느끼겠지. 저는 뭐냐면 뭐 사실 소통, 스토리텔링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저는 사실 그냥 사람들이 좋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야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 우리 후손들이 생존하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네, 여기. A2 정보통신의 명주영입니다. 예, 형식지에 몰락 암묵지의 부상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형식지가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외우거나 그런 거 없어진다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애한테 뭐 하나를 가르칠 때 애한테 이제 1 더하기 1도 안 가르치고 이제 가르쳐야 이제 왜 1 더하기가 1이 되지 하면서 응용이 되는데 1 더하기 1도 모르는 애가 그 이상의 것을 떠올리시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언어적인 것도 뭔가 보는데 아름답다라는 것도 엄마께서 이제 노란색이 이쁜 꽃은 아름답다라는 걸 가르치는데 이제 그것도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뭐 이제 다른 것을 한다는 건 좀 생각하기가 힘든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형식지가 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덧붙이는 게 암묵지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다르셨는데 제 생각이 어떤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형식지가 당연히 밑바탕에 필요하죠. 수학과 물리학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너무 과다하게 형식지 지배를 받았죠. 99%가 형식지예요. 구경수자라는 애가 서울대 연고대 가고 걔네들이 돈을 벌고. 그 시대가 이제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것인데요. 비즈니스도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형식지가 다 지배를 했었어요. 기술력이. 근데 지금은 형식지가 아니라 암묵지학을 지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아예 지식이 전무하다. 머릿속에 암기력이 전혀 빵인 상태다. 아, 그럼 당연히 걔네들은 창조력도 없죠, 보면요. 근데 지금까지는 10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90은 암묵지 창의력으로 가도 되는데 90을 전부 암기가 됐어요. 여러분, 땅 이름 외워서 뭐 했을 겁니까? 지리 딸딸 외우고. 역사인포 외우면 뭐 했을 겁니까? 원서 줄임표 외우면 뭐 했을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외우는 게 일이었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일이었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알잖아요. 외우니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너 무슨 일 있었니? 그래?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하라고 영어가 필요한 거고, 근데 영어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요. 그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 시대가 끝났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필요하죠. 이것보다는 암묵지가 비즈니스 얼마나 이끈지를 갖다 하려면은 여기는 애플 얘기를 해드릴게요. 스티브 잡스 지금 팀쿡에 몰락하게 문제가 있는데 잡스가 80년대까지는 형식지의 달인이었어요. 최고의 컴퓨터를 만들어냈죠. 리사 맥킨토시 잘하신 것처럼 쫄딱 망했죠. 넥스트까지. 90년대 잡스가 제기한 게 바로 토이스토리죠. 픽사와거든요. 픽사의 토이스토리 누구랑 같이 만든 거죠? 디즈니랑 만들었죠. 디즈니가 누구한테 물건을 파는 회사죠? 아이들. 여자하고 아이들에게 물건 파는 회사를 미키마우스 팩셀분츠. 잡스가 원래 잔해 천재였는데요. 디즈니랑 일을 하면서요. 우뇌를 갖게 됩니다.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지극히 감성적인 존재. 여러분, 우는 아이한테 3살, 4살짜리인데 여기는 공중장수니까 뚝 한다고 안 끝입니다. 걔는 지 성질이 돼. 남자들은 어떻게 가죠? 저기 구두가 있다. 쭉 가서 구두 주세요. 맞네. 이거 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목표가 있어요. 여자들은요. 구두가 져 있다 그러면요. 모든 매장을 다 지나서 가요. 어쨌든 여자는 어린애들은 감성제 줬는데 감성제 언어를 배워요. 이게 결과로 나오는데 사례를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잡스의 애플이 언제부터 곡선을 그리게 됐죠? 어떤 제품 내면서부터요? 아이팟 내면서부터죠, 아이튠즈요. 그리고 잡스가 돌아왔을 때 애플은 어떤 상황이었죠? 완전히 망해간 상황이었죠. 분기일조 적자였습니다. 이건 경영이 신뢰도 못 살리는 기업이 있어요. 분기일조 적자는. 근데 오전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직원 명단을 봅니다. 한 명을 지목해요. 야, 네가 PC 만들어봐. 이 친구 이름이 뭡니까? 조나단 아이브입니다. 현재 팀크에서 2인자. 그 당시에는 몇 살인지 아세요? 30살 새파란 어린애였어요. 즉 삼성이 TV가 팔려 망해가고 있는데 30살의 김대리 네가 TV 만들라고 이건희 저기 말하는 꼴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 친구가 뭐 카이스트 천재냐? MIT? 아니에요. 이 친구의 직업은 뭐냐? 변기 디자이너예요. 변기? 똥통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아시지 않나요? 모르셨어요? 네, 변기 디자이너입니다. 왜요? 이게 과거의 잡사하고 달라진 거예요. 디즈니가 일하면서. 아니, 집 있는 가구 예쁘게 만들잖아요. 왜? 예뻐야 되니까. 앵글 싸고 좋잖아요. 그걸로 책꽂이 안 만들어요. 왜요? 안 예쁘니까. 집에 두는 PC잖아. 예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맨날 시커먼 쇳덩이야? 저희도 시커먼 쇳덩이네요. 야, 변기장 네가 집에 올리게 만들어봐. 그러니까 삼성이 TV가 안 팔려 망해가고 있는데 변기장한테 네가 TV 만들어봐.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조나단 아이브가 만든 게 뭡니까? 예쁜 반투명의 아이맥을 만들어요. 이게 한 달에 80대 팔리면서 아시는 것처럼 1년 뒤에 흑자가 됩니다. 2000년에 애플 나스닥 품 받을 때 실리콘밸리 수만 개 죽을 때 애플 다시 어려져요. 그 당시 이걸 돌파한 게 아이팟입니다. 아이팟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타맨지가 만들었어요. 토니 파데라고 둘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음악 잘하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김 사장 음원 사업 어때? 스마트 사업 때문에 사장급이 그 사업을 본부장이 돼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음악자는 누구야? 스타맨지 제 바이올린, 첼로, 오페라, 성가대, 디제 밴드 다 내요. 스타맨지입니다. 야, 둘이 해봐. 시장 조사해봐. 2001년 2월에 스컹크 웍스라는 비밀 지뢰를 발동합니다. 3개월 시간을 줘요. 돌아옵니다. 2001년 5월에. 어떠냐? 시장에 있는 MP3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더 잘 만들 것 같아. 오, 좋은 소식. 누가 만들어? 우리 둘이 만들게요. 우리 같으면 서울대 공학박사팀에게 맡기겠죠. 전기공학박사팀에게. 우리 둘이 만들게요. 니네 둘이 잘 만들 것 같아. 근데 크리스마스에 나와야 돼. 내년에 우리 망하는 거 알지? 예, 만들어 볼게요.
그 둘이서 5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단 5개월 만에 만든 게 아이팟입니다. 1000만, 7만 곡, 100만 곡, 1000곡이 들어가죠. 이거 10,000번 불러야 되잖아. 옛날엔 이거 앞뒤로 몇 분이면 끝났어, 노래가요. 유한이었죠. 샤라락 하면 만곡 지나게 해드릴게요. 가속 필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혁신적인 무한음악 감성 역사를 만든 누가 만들었다고요? 음악에 미친 애가 만들었어요. 즉 애플을 이끄는 비즈니스 누가 이끌고 있냐? 안묵지가 이끕니다. 옛날에는 그것조차도 형식지가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밑에 수학 물량 필요해요. 형식좀 필요한데 기본적인 형식좀 필요하지만 그거의 비중이 옛날에 99였다면 그게 20, 30은 낮아지고 베이스가 되는 거 이제는 안묵지가 돼요. 그래서 구글 두드리라고 아세요? 그 로고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네이버 맨날 로고 바뀌죠. 그 제일 먼저인 게 구글입니다. 10년 전에 구글이었는데요. 데니스 왕이었어요. 이 황정목 씨인데 이 황정목 군이 과천에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리면 뭐라고 합니까? 짜샤 황정목. 수업 시간에 그림 그려 임마. 그게 임마 서울대 보내지 밥을 먹여주니 임마. 짜샤 엄마 큰일 났어요. 황정목 군은 서울대 못 가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미술 이민을 가요. 미국으로요. 미국 선생님 다릅니다. 이 친구 안묵지를 봐요. 데니스 왕. 야, 너 그림에 소질 있다. 이거 개발해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림을 갖다가 고등학교 특별활동부 미술부 들어가고요. 스탠포드 대학을 미술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부전공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구글에 입사해요. 세르게이 브랜드 찾아갑니다. 회장 형. 형들은 공돌이라 로고가 너무 촌스러워. 진짜 구글 로고 촌스럽죠, 여러분. 2003, 4년부터 정말 촌스럽습니다. 내가 예쁘게 만들어 볼게. 그래서 구글 로고를 바꿔봅니다. 예쁘네. 바꿔. 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구글 로고? 왜? 황정목 씨가 만든 거예요. 데니스 왕이라고요. 지금은 황정목 씨가 우리나라 오면 300m 줄 섭니다. 사인 받겠다고. 세계적인 명사예요. 회장님, 우리 2004년 MS는 한 매라고 네이버하고 다음 이메가 줬습니다. 1008 전혀 안 돼요. MP3 한 3, 4매가 10매가 됐잖아요. 그리고 옛날 편집주도 기억나시죠? 아웃룩에다 저장하고. 아, 내일 용량 한 무한대면 좋지 않을까? 야, 그러면 네가 만들어봐요. 그래서 그 친구 혼자 만든 게 지메일이에요. 뉴스 사이트 100군데에다 하루 시간 다 가네. 뉴스를 한 번에 모으면 좋지 않을까, 회장형? 니네가 만들어봐요. 그 친구 둘이 만든 게 구글이었어요. 자, 이제 또 질문. 그래서 안묵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수원 이날바 코리아에 다니고 있는 정기훈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이제 막 그 약사 필요 없고 이제 그게 기계가 대신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게 계속 발달하면 결국에는 막 식당 같은 데도 이제 기계가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막 그런 직원 같은 게 사라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든 그 가사가 전부 다 기계로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기계를 가지려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거나 그래야 하는데 예.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죽고 해갖고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만 살아남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그거는 미래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도 돈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예, 그거는 항상 돈을 버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도 그리고 과거도 돈 없으면 굶어 죽는 건데 여러분. 지금도 방글라데시 시타 공연에 가면 하루 1달러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항상 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뭘로 벌어야 된다고요? 형식지가 아니라 암묵지로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꼭 기계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계가 사람 일을 다 뺐으면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바통이 밥 해주고 있죠. 저희 어렸을 때는요. 연탄불에로 부지깽이 올려놓고 1시간 밥을 냈어요. 지켜봤습니다. 진공청소기가 청소하고 이제는 이제 로봇 청소기 청소하고 세탁기가 세탁을 하는데 여러분 가사 일에서 해방되나요? 더 많아져. 왜요?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면은 밥상이 안 난다니까요. 총알 피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씩 해결되면요. 밀려있던 후순위 욕망이 1순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엄마들은 뭘 하게 되죠? 다이어트도 하시고 또 뭘 또 해야 되죠? 아줌마들 만나서 커피도 마셔야 되고 또 뭘 해야 되죠?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줘요. 우리 때는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엄마가 학교 온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니들이 알아서 놀고 니들이 알아서 학교 챙겨가고 니들이 알아서 뭐 하고 밥도 니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 저기 있으니까 밥상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때는요. 엄마가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돈을 벌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엄마가 아이들 지도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왜? 이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지금 밥하는 거. 밥을 기계가 하니까 그 다음 미안해. 만약에 이런 것도 기계가 한다. 청소나 뭐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후순위했던 욕망이 1순위로 올라갑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되고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갖다가 가사농단을 모두 기계가 한다. 여전히 사람이 할 일은 끊임없이 나와요. 그 기계가 못한 영역은 계속 존재했다. 정확히 기계가 그 영역을 대신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그 남는 노동력을 위해서 그동안에 못했던 일을 해요. 여러분 돈 벌면 뭘 하죠? 여행을 가요. 돈 없으면 여행 못 가요. 그죠? 기계가 일을 하면은 그 전에 못했던 일을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레저를 가고 싶어, 파티를 하고 싶어 하고, 와인을 먹고 싶어 하고. 그때는 걱정 안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 가장 큰 과제죠. 앞으로는. 자, 마지막 질문 한 명만 더 받겠습니다. 또 두 분이 또 하시네. 빨리. 네, 두 분 빨리빨리 하시죠. 저는 주식회사 경신에서 온 오재열이라고 합니다. 저 암묵지의 스킬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직접적인 경험은 능력이 많거나 돈이 많고 그러면 많이 할 텐데 그게 좀 여건이 안 될 때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서 스킬업을 할 수 있는 뭐 매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 근데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암묵적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또 이제 고 대표님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접적인 여행 같은 건 상당히 좋은 경험입니다. 여행 같은 경우. 근데 여행할 돈 없으시죠. 시간도 없고, 그죠? 그건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좋은 건 역시 독서인데요. 독서량 계속 줄고 있죠. 근데 독서량 거꾸로 늘리시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앞서갑니다. 상대적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여행 못하면 독서, 아니면 피아노가 다니지 않으면 딴 걸 해야 되는데요. 가장 저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간접적인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인터넷은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뭐 꽃 정보, 학술 정보, 뭐 보석 정보, 만화 그리는 것보다 없는 게 없습니다. 무한대가 공짜인데 사실 이걸 잘 활용 안 하고 대부분 가면은 뉴스 가서 연예 뉴스 보면서 낄낄대고 웃고 이거 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쓰냐에 따른 게 보석이라고 하는 건요. 쓰기에 따라 합니다. 간접 경험.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블로그 있잖아요. 직접 내가 여행 갔지만. 그리고 보석 공유한 사람들이 있고, 비즈 공유한 사람들이 있고, 농사진 사람들이 농사를 다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어떻게 쓰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다가 팁을 하나 더 든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일단 지적인 건데 이게 뭐죠? 지식이에요. 형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형식지가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온라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형식지란 말이 글씨로 돼 있으니까요. 근데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이 글씨 가지고 여자 사귈 수 있어요? 내가 여행 간 것도 없는데? 남이 여행 간 가지고 여자 못 사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듣고 얘기하면서 내 몸을 쓰든다. 즉 여러분들이 직접 여행을 가거나 피겨를 배우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러면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알고요. 그리고 온라인 사귄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요. 만나는 게 만들거든요. 어제도 저희 작가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간접 경험을 좀 더 육체적으로 몸에 체화시키는 거예요. 훈습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소셜이 중요한 이유는 옛날엔 제가 부산 사람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옛날엔 제가 그리고 IT 한 사람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옛날엔 제가 의사 만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의사를 갖다가 만날 수 온라인에서 그리고 그 사람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실제 오프라인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내 거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유용한 간접 체험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법대가 다 돼서 질문 짧게 할게요. 저는 주식회사 테스의 설계 담당을 맡고 있는 오용록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강의 내용 듣던 중에 제가 전에 알던 뭐 기사에서 봤던 잠깐 빅데이터이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정의가 잘 잡히지 않아서요. 어떻게 대기업이나 다른 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를 많이 얻고 거기서 데이터를 시켜서 일상안에 그리고 업무 전환에도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여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그 빅데이터 얘기가 되면은 너무나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글 같은 대기업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어떤 그 데이터들이 측정 가능한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뿐이지
그 데이터를 꼭 구글만 가지라는 것은 물론 구글이 제일 많이 습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분석도 잘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5천만의 1분 1초 모든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바지를 판다 그러면 청바지 관련 데이터만 수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표본조사 몇천 명, 몇만 명 이런 고객들. 이래가지고 여기 잠깐 지나다 말았는데요. 프로그레시브 보험사는 보험사 직원 몇백 명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대. 여러분들 프로그레시브 보험사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이 회사 미국 3대 보험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객이 욕망을 측정했는데요. 마이레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레이트 장치. 블랙박스예요. 운행기록 장치. 이거 장착하면 보험 할인해 드릴게요. 장착을 해요. 고객들이요. 자, 이거는 기업의 규모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보통 블랙박스라면은 사고 났을 때 누가 잘못했냐 가린 용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고객의 욕망을 측정한 장입니다. 자, 운행기록 보자. 김정태 씨. 이 인간 이거 봐. 퇴근만 하면 방대동 술집 매일 갔잖아. 김정태 씨, 30% 더 내. 아니, 내가 왜 더 내? 아, 더 내세요. 뭐, 이 빼보험사가 다 있어. 너한테 보면 안 들어. 600개나 딴 데 갈래. 자, 고객이 딴 데 빠져나갔어요. 그럼 이 회사 나쁘냐? 해피하죠. 왜요? 보험은 썩은 사와 경제 시스템이에요. 100명이 100만씩 1억을 맞다.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사망사고 되면 그때 1억이 나가는 겁니다. 손해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금융용어로. 이 한 명이 빠져나가서 그러면요. 1억이 그대로 수익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친구 경쟁사 갈 거 아니에요. 경쟁사에서 사고 치면 1억 나갈 때 2억 나가죠. 파산시켜버리는 경쟁사. 요만한 장치 하나라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소셜 여기 하고 있는 여러분 하이디나 이렇게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럼 후지 같은 게 가지고요. 이태원의 식당입니다. 딱 켜가지고요. 근처 반경 몇 미터에 누가 다 표시되죠, 여러분. 써보셨죠? 근처에 이 예쁜 여자들, 남자들 있네? 바로 저희 체크라인입니다. 저희 식당 근처 오셨는데요. 100m만 내려오시면 있어요. 사거리 우리 있는데 와서 식사하시면 제가 하이디의 친구, 후지의 친구니까 제가 한 20% 할인 드릴게요. 누구든지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소셜에 사진 올리는 거 하나만 잘 생각해.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맘먹는 사진 한 장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조차도. 왜요? 이 사진 올린 사람이 사진을 클릭하잖아요. GPS 정보 나온다, 지금은요. 여러분 사진을 폰카드 찍어 올리잖아요. 클릭해서 저장해서 보면요. 인포메이션에 거기에 보시면 이제 헤더 파일이 있는데 헤더 파일 보시면 GPS 정보 나와요. 아, 이 사람 인천에 사는구나. 그 좌편 넘으면 인천에 사니까 야,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네.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우리 식당에 놀러서 인천에 사시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5천만의 데이터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 필요한 데이터,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공짜의 비용으로 언제든지 수집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이나 중소기업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